지금 당장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무겁기는커녕 막 그 신나는 축제에 가는 사람처럼 한껏 들떠 있다면 어떨까요? 옆에서 보기엔 완전히 미친 사람 같겠죠?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체념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에게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네, 그 2000년 전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압송되던 이 고대 노병의 심리가 말이죠. 현대의 그 정부 과잉이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 과연 어떤 예리한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사형장 가는 길에 그렇게 기뻐했던 건가요? 뭐 단순한 현실 도피였나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역사상 처음 등장한 안디옥의 3대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의 안타키아 지역이죠. 아, 그 얼마 전 대지진의 아픔을 겪었던 바로 그 지역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 때 체포돼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 위해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소아시아 교회들에 무려 7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잠깐만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정신없는 길에 실시간으로 편지를 썼다고요? 약간 요즘으로 치면 죽음을 앞두고 긍정 브이로그를 찍어 올린 셈인데 쇠사슬에 묶인 채 어떻게 그런 두려움 없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지 솔직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어요. 당시 교회 안에 급속도로 퍼지던 아주 치명적인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바로 가연설이라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서 비롯된 태도였죠. 가현설이요. 아, 저는 처음 듣는 개념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가짜로 나타났다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마치 홀로그램이나 유령처럼 나타나서 고통받는 척만 했다는 주장입니다. 아, 홀로그램이요? 와, 2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당시 철학적 배경이 좀 섞여 들어간 결과였죠. 육체는 불결하고 그러니까 영혼만 선하다는 사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잠깐만요. 그 주장에 반발하는 것하고 자신이 사형장 가는 길에 기뻐하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이죠? 반대파가 밉다고 굳이 사자밥이 되기를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이그나티우스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 홀로그램 주장이 맞다면 구원의 본질도 가짜가 되고 자신이 평생 바친 신앙도 결국 환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아, 평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고난이 가짜라면 지금 쇠사슬에 묶여 죽으러 가는 나의 이 물리적인 고통도 가짜란 말이냐 하면서 아주 사자후를 토해낸 겁니다. 이제야 좀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은 무조건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었던 거군요. 오히려 자신이 믿는 진리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증거가 흔들리지 않는 닷 역할을 했던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확신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주 역설적이고 강력한 메타포로 완성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짐승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와, 짐승의 이빨에 갈려서 빵이 된다. 이거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생생한 표현인데요. 순교를 당하는 그 끔찍한 순간을 진짜 제자가 되는 최종 단계이자 또 누군가를 먹일 빵이 되는 과정으로 본 거군요. 네, 이 대목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직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나라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나를 세우잖아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겹겹이 방어막을 치고요. 맞아요. 현대사회는 거의 매일매일이 전쟁터니까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의 인물은 정반대로 내 자존심이 갈려나가야만 비로소 평화를 만드는 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사실 매일 로마의 맹수를 만날 일은 없지만 그 무례한 이메일이나 내 자존심을 박박 끓는 사람들은 매일 마주하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인 맹수들이죠. 네, 그때마다 즉각 전투 모드로 돌입해서 내 자아를 방어하기 바쁜데 나라는 그 자존심을 억지로 부서뜨리고 갈아내야만 비로소 공동체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나온다는 이 발상의 전환이 꽤 충격적입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을 속으로 사귀고 부드럽게 넘기는 것.
혹은 직장에서 나의 공을 동료에게 양보하는 것, 내 자존심이 찢겨나가는 듯한 그 순간에 분노 대신 한 발 물러서는 행동 자체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 미랄이 갈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의 사형장에서 시작된 그 고대 노병의 미랄 비유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치열한 자아 방어가 놓치고 있는 이면을 아주 깊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는 우리의 자존심이 갈려나갈 때 오히려 그 부서진 틈에서 향긋한 빵 굽는 냄새가 퍼지며 세상을 배불린다고 통찰하고 있죠. 참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만약 우리가 단 한 번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맹렬하게 방어막만 치면서 나라는 온전한 자아를 지켜내게만 한다면 어떨까요? 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모두가 그렇게 자신의 흠집 없는 자존심만을 고집하는 사회라면 혹시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는 서로가 내어주는 그 평화의 빵을 먹지 못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인간관계의 허기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끝없이 나를 세우는 이 시대에 한 번쯤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